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서 이제 무리한 구속 기소를 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지고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오전에 이제 이것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이 오디오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소리가 안 나와서 다시 재차 영상을 지금 녹화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설 명절이 되었기 때문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향후 그럼 어떻게 될 것이고 과연 기소가 됐다고 하는데 그 재판 과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 말씀드릴 텐데 이미 변호사라든지 많은 채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상황이 뭐 녹록지는 않지만 모든 부분이 부정적인 것만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희망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희망이냐, 지금 법원이고 검찰이고 모든 부분이 다 썩었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하시겠지만 일단 모든 부분이 다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록 구속 기소는 됐지만 굉장히 유리한 부분도 사실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것도 상당히 많고 어려운 점도 있어야 하지만 모든 게 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고 하면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한테 사실 이번 구속 기소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 다른 분들한테도 공유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 뭐 뉴욕타임즈라든지 CNN 외신에서도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차피 국내에 민주당과 연관된 미국에도 좌파 언론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이제 언론 외신 보도에 보도되는 것도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왜 그러면 제가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잘 들어보시고 다른 분들과 공유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해서 구속 기소를 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석방을 해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 불법 체포영장에 불법 구속영장에 모든 부분이 불법이 모두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하면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굉장히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변호인 측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대통령 측에서도 그런 부분은 이미 각오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법원이 어떻게 나올 건지 그런 부분이 약간은 걱정이 되었겠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 연장을 두 번이나 기각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상당히 합리적인 판사들도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구속 기소가 됐지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그러면 대통령한테 유리한 점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몇 가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만 한 5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공수처의 이 뻘짓이라는 것은 전혀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도 없으면서 무리한 체포영장과 그리고 구속영장을 신청함으로써 더군다나 서부지방법원에서 그 난리를 치면서까지 받아낸 영장이 다 사실은 검찰로 넘김으로써 이제 공수처가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윤 대통령을 수사할 일이 없어집니다. 이미 기소를 해서 법원에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 그 부분을 보고 공소 기각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일단은 그 부분에서 받아들여서 재판을 간다 하더라도 보석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재판까지 간다고 하면 최소한 1심은 6개월, 그 뭐 대법원까지 간다 그러면 뭐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고요. 1심에서도 6개월 이내는 무조건 또 다시 풀어줘야 됩니다. 보통 2달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은 이제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
아니면 공소 기각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건데 만약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풀어졌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불기소 처분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구속을 안 하고 기소를 한다라든지 하면 뭐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좌파 언론에서 역시 검찰과 한통속이네. 그리고 역시 뭐 검찰총장 출신이 검찰에 봐줬네. 온갖 별지랄 다 하면서 언론에 완전히 도배를 하면서 매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다가 그렇게 되고 만약에 불기소 처분을 하면 민주당에서 내란 특검을 다시 한다 해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도 또다시 배신자들이 나와서 특검으로 가게 되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특검 당시 박영수 특검이 난리를 치면서 완전히 왜곡을 해서 국민들을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갔었잖아요. 물론 이번엔 그렇게까지는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특검 또 조사를 받아야 되고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언론에 보도되고 가짜 뉴스라든지 거짓 뉴스가 나오면서 대통령한테 상당히 불리할 수 있고 시달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이미 기소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란 특검을 할 명분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특검을 할 필요가 없어서 이러한 부분은 대통령한테 유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하고 경찰로 이것을 다시 내려보내잖아요. 그러면 또 경찰의 이 국수본의 우중순한 자가 또다시 대통령을 수사를 하려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러면 특검은 특검대로 한다고 난리를 치고 또 경찰에서 수사한다고 내란 수사한다고 대통령 오라가라 하면서 또 대통령이 안 나가면 그런 부분이 언론에서는 완전히 또 이상하게 가짜 뉴스라든지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그러면 대통령한테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대통령이 경찰한테 수사를 받는 것도 모양새가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 검찰,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이 제가 물론 배신자, 뭐 나쁜 부분 또 분노하고 많은 분들이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차라리 지금 이거 만약에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공수처가 뻘짓을 했기 때문에 공수 기각이라든지 무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어쩌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실 모르는 거지만 또 많은 분들이 무슨 소리냐 이미 대통령이 기소가 됐는데 풀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좀 멀리 넓고 깊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한테 결코 또한 불리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 자체는 이미 구속이 되신 상태잖아요. 구속이 안 되고 막 구속을 한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 복잡해집니다만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도 사실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경찰에서 국수본에서 수사할 가능성이 이제 없어지고 원천 차단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수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핍박받는 모습으로 비춰져서 지지율 상승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설날 이제 가족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물론 나온다고 하면 나온 거 나름대로 좋겠지만 뒤에 이제 내란 특검서부터 수사받는 이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국론이 또 분열되겠지만 이렇게 대통령이 핍박을 받고 구속이 된다,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다,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 그러면 동정론이 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정말 우리 대한민국 심각하구나. 민주당과 저 검찰, 경찰, 저자들이 날뛰는 더군다나 헌법재판소라든지 선관 이런 이야기가 막 여기저기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설날에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좌우로 갈라졌다 하더라도 국민들 또 마음이 약한 사람한테 이렇게 마음이 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 이 지지율 상승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쪽으로도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이제는 법은 형평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상식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의 이 형평성 문제로 이제 이재명도 감옥 갈 가능성이 크고 굉장히 이재명한테도 불리해집니다. 왜냐면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됐는데 너는 뭐야? 너는 무슨 뭐 황제야? 그리고 네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고 했는데 너는 왜 구속이 안 돼? 이런 모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서 대통령한테 결코 불리하지 않고요.
이재명은 오히려 훨씬 더 불리해지고 감옥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면 이제 재판부에서도 현직 대통령도 구속돼서 감옥에 있는데 뭐 야당 대표 그거 구속 못합니까? 그럼 2월 달에 선거법 위반 결심을 하고 3월 달에 선고 때리면 대통령이 만약에 감옥 가고 그때까지 계신다 그러면 이재명도 꼴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재명한테 불리해졌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펼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은 좀 힘드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본인이 다 감내하신다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굉장히 또 담대하신 분이에요.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 보면 정말 이분이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계몽령이라고 하고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지금 전라도 호남분들도 많이 깨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이 어떤 인간인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께서도 이런 것을 본인이 희생하면서 즉 사직생의 각오로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아니면 뭐 내란 특검이든 이런 거 이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그쪽에만 신경 쓰고 이쪽 법원 쪽은 거의 뭐 공소 기각 아니면 무죄 나올 가능성이 저는 뭐 100%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법원에 구속돼서 그쪽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좌파들이 들끓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해야 되고 헌법재판관 8명 중에서 지금 5명이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라고 하잖아요. 이자들을 어떻게든지 이자들이 지금까지 저지른 폐악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사하면서 이상한 짓거리 했는 것들을 다 찾아내갖고 이자들이 허튼지 못하도록 이제는 화력을 그쪽으로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차기 주자의 지지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상승 중에 있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젊은 친구 아직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오세훈, 홍준표, 뭐 한동훈이도 껄떡거리고 있는데 일단 한동훈이가 지금 또 분탕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를 어떻게든지 몰아내야 되고요. 더 이상 이제는 정치권에 발을 디딜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홍준표, 오세훈의 지지율 상승보다는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힘을 모아야 되고요. 왜냐면 옛날에 과거에도 임금이 세자를 내세우잖아요. 세자가 국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임금이 조금 뭐 몸이 아프고 안 좋고 하더라도 세자가 대통령을 이을 거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이 되는데 임금이 예를 들어서 세자가 없이 국본이 없다. 그럼 흔들리면 왕권이 약화됩니다. 이 정치라는 거, 권력이라는 건 똑같아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김문수 장관 지금 띄울 때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나와야 된다. 그런 것은 제가 이제 깊이 있게 깊게 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 말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려면 김문수 장관 지지율이 높아야 된다. 이것도 말씀드렸더니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분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대통령한테 불리하지 않다 구속이 그런 분들도 이제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운기는 어떻게 될까요? 김문수 장관의 운기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는 제가 23년도부터 24년도에 최악의 한 해가 되고 늪에 빠지고 진흙탕에 빠진다. 큰일 난다. 여러 번 말씀드렸고 연말 11월, 12월, 1월 최악의 시기여서 반드시 버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사단은 일어났고 또 1월 달에 마지막 고비니까 버텨야 된다 하는데 구속은 이미 됐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락으로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솟아오를 일만 남았고요. 25, 26, 27년 다 운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낮았을 때 뭔가 획기적으로 경천 동지할 만한 일을 일으키지 않으면 지지율 회복이 어렵다 했는데 개엄을 하신 거예요. 이 영상도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뭐 대통령 당선된다 이재명하고 싸웠을 때도 이재명이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다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굉장히 시끄러울 것이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이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동짓달에 오면 기운의 변화가 오고 입춘 지나면 굉장히 좋아진다. 그런데 동지 이후서부터 지지율이 이제 상승하고 폭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좀 안심할 때 아닌데 이제 입춘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운의 변화가 오고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힘내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문수 장관의 사주를 봐도 윤 대통령과 비슷한 점도 많아요. 둘 다 경금일주고요. 굉장히 강하고 또 이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원리 원칙주의자입니다. 성격은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좀 더 좋아요. 이렇게 보면 사람이 좀 어떻게 보면 의리파이기도 하고 사람들 이렇게 해주는 거 좋아하고 그런 성격이 좀 묻어난 부분도 있어요. 강하면서도. 그런데 김문수 장관은 굉장히 꼬장꼬장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관운이 굉장히 좋아요. 25, 26, 27년 다 좋은 운이 들어와서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도 벌써 1년 전에 용꿈을 꾸시라 제가 영상 올린 거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김문수 장관이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충분히 그럴 역량이 있는 분이다. 벌써 1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지금 1월 달 들어서 뜨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의 앞으로 기운도 좋습니다. 또 윤 대통령하고 그 합의 기운도 좋고 제가 한동훈하고 윤 대통령은 안 맞는다 이야기 했잖아요. 선거 전에도. 그랬는데 다른 분들은 다 좋다고 했을 거예요. 궁합이 잘 맞고 저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벌써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 모든 거가 뭐 100%다 맞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흐름의 기운의 변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 보는 이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정치적인 식견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희망을 갖고 명절에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제 영상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희망을 갖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